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계신가요? 경험은 쌓여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곤 하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통했던 조언들이 이제는 잔소리가 되고 진심으로 건넨 걱정이 간섭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어느덧 모임에서 내가 입을 열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젊은 후배들이나 자녀들과의 대화가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으로 끝나버릴 때 문득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실 꼰대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붙여지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세계만을 강요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입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진짜 어른의 품격을 갖출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과거의 무용담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어온 고생과 성취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을 알려주면 젊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밤을 새우는 게 예사였어. 나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지.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나는 이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너희는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은근한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참고서가 아니라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겪은 고난을 강조할수록 상대방은 위로받기보다 비교당하고 평가받는다는 기분을 먼저 느낍니다. 과거의 고통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대신 그땐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상황이 다르겠구나. 너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니? 라고 공감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두 번째로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30초도 안 돼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명쾌한 답을 내놓죠. 하지만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말하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싶기 때문이죠. 이때 되뜸 가르침을 주려 하면 대화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라며 상대의 등을 토닥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입은 닫고 귀를 열 때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을 꼰대가 아닌 기대고 싶은 어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발언권은 줄여야 하고 나의 책임과 배품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죠.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사줬으니 내 훈계도 좀 들어야지 라는 보상 심리는 금물입니다. 그저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기분 좋게 사주고 뒷말 없이 먼저 자리를 비워주는 여유. 맛있게 먹었니? 그럼 난 먼저 일어날게. 천천히 즐기다 가렴. 이라는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조언보다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말버릇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요즘 애들은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상대방의 감정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독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은 대개 뒤에 따라올 무례한 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싶다면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는 말은 상대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어른은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겠니? 라고요.
동의 없는 조언은 간섭일 뿐입니다. 직장에서의 말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후배를 부를 때 이봐, 자네 혹은 이름만 툭 부르는 방식보다는 정중한 호칭을 사용해 보세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요청할 때 아랫사람은 자발적인 충성심과 존경을 보냅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워주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진짜 어른다운 대화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공감과 인정이 바탕이 된 대화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난하기보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수습하는데 내가 도와줄 건 없니? 라고 물어주는 태도. 누군가 성과를 냈을 때 내 조언 덕분인 줄 알아라 라고 생색내기보다 너가 정말 많이 노력한 결실이구나, 축하한다 라고 오롯이 상대의 공으로 돌려주는 태도.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격은 명품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통해 나가는 언어가 얼마나 정제되어 있고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 가는 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묵의 미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70%는 듣고 20%는 질문하고 나머지 10%만 말하세요. 그리고 그 10%의 말조차도 칭찬과 격려로 채우십시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라 타인의 말을 깊이 있게 수용할 때 빛납니다. 잘하고 있다, 믿음직스럽다, 고맙다.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을 가장 매력적인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지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감히 나한테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편하게 말해주게. 나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라며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이 열광하는 문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됐어 라고 혀를 차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대신 그게 왜 재미있니? 어떤 점이 너희를 힘들게 하니? 라고 물어보며 그들의 세계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보세요. 세대 차이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말하기만큼 중요한 것이 표정과 몸짓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온화한 미소와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선.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됩니다.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말의 습관과 인품이 빚어낸 향기입니다. 후배들이 여러분을 피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에서 나만 가득하고 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해 볼까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상대방의 사소한 변화를 포착해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부탁을 할 때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현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어른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로 시작하는 훈계는 이제 멈추세요. 그들은 당신의 복제판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이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어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내가 미리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걱정 마라. 내가 뒤에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등대 같은 존재. 그런 어른을 보며 젊은 세대는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존경을 바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성대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다른 이의 생각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는 것.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청과 따뜻한 침묵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한 말들을 벤추해 보세요. 누군가의 길을 죽이지는 않았나요? 내 자랑만 늘어놓지는 않았나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과하세요. 아까 내가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네. 미안하네. 어른의 사과는 권위를 깎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만 살아있는 노인과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깊어지는 어르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창이 깨끗해야 밖의 풍경이 잘 보이듯 마음이 맑아야 상대방의 진심이 들립니다. 부정적인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을 당신의 입술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빈자리를 긍정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유머로 채우세요. 유머는 긴장을 완화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단 남을 비하하는 유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유머가 진짜 고수의 기술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존경받으려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저 당신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존경은 당신이 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메아리입니다. 인생의 발자취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나와 대화한 뒤에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한 온기. 그분과 대화하면 참 편안하고 힘이 나 라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살아온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입술을 다물고 미소를 지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아,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라는 맞장구만으로도 대화는 풍성해집니다. 상대방이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그저 그 무대의 훌륭한 관객이 되어주면 됩니다. 사람은 입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입 때문에 구원받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후배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방황하는 자녀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여세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권위와 아집은 집어넣고 사랑과 관심을 밖으로 내놓으라는 가장 지혜로운 권고입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돈보다 당신의 가슴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고독력을 가진다면 그 외로움을 품격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으로 내면을 단단히 채우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단단함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를 나누어 주세요. 꼰대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라는 세상의 따끔한 충고일 뿐입니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버릇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당신 주변에는 어느새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당신의 곁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후배들이 따르는 진짜 어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말 한마디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당신의 행동이 거창한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비난 대신 칭찬을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선대가 지향해야 할 어른의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은 대개 자존심은 높고 자존감은 낮은 상태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나를 무시할까봐 자존심을 세워 방어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길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어른은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내가 나를 알기에 허허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품격입니다. 대화의 기술정 메아리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의 끝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이죠. 부장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일이 많아서 힘들구나. 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내 말을 당신이 정말 듣고 있군요. 라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이때, 야, 나 때는 더 했어. 라는 말은 메아리가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또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은 상대의 성장을 위해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수치가 틀렸네 는 비판이지만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는 비난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비판은 정교하게 하되 비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 고집과 과거의 영광을 비워내야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에너지와 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을 하겠다. 나는 오늘부터 내 과거가 아닌 타인의 현재를 응원하겠다. 나는 오늘부터 권위가 아닌 인품으로 향기를 남기겠다. 이 다짐이 당신의 매일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품이 있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이미 당신의 입술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산이고 넓은 바다입니다. 그 깊이를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말은 짧아지고 당신의 웃음은 깊어지며 당신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기를. 그 가벼워진 주머니만큼 당신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수많은 존경과 사랑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마음으로 오늘 밤 앞으로 변화될 당신의 삶을 기대하며 잠들어 보세요.